이렇게 내추럴 와인 양조법대로 하면 와인이 공기 접촉을 할 일이 적어지면서 이런 소똥 냄새 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와인하고 있는 임수입니다. 내추럴 와인 전문 비스트로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내추럴 와인에서 자주 나는 헛간 냄새, 동물 냄새, 소똥 냄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처음 와인에서 이런 향을 맡았을 때 충격이 기억이 나는데요. 완전 토할 뻔하고 와인이 상한 줄 알고 다 버렸답니다. 근데 요즘은 내추럴 와인이 많이 대중화되면서 내추럴 와인이라면 이런 시골 소똥 냄새가 좀 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긴 해요. 먼저 말씀드릴 건 이런 향이 상한 와인의 지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역한 느낌 때문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는데 이런 와인을 마신다고 탈이 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호불호의 차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추럴 와인 덕후긴 한데 저한테는 이게 불호에 가까워요. 제가 별로 즐겨하는 향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고기를 갈아 넣은 것도 아니고 진짜 소똥을 넣은 건 더더욱 아닐 텐데 와인에 왜 이런 향이 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향이 왜 나는지, 이런 향이 과하게 날 경우에 어떻게 와인의 응급처치를 해야 할지 한번 알아볼게요. 와인에서 동물 향이 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꼽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포도 품종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 론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레드와인을 만들 때는 거의 99% 시라라는 품종을 사용하는데요. 이 품종의 특징이 바로 동물향입니다. 헛간 냄새, 소똥 냄새보다는 야생 동물향에 가까운 냄새인데요. 물론 기후나 땅, 양조 방식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 또 시라 외에도 다양한 레드와인 품종에서 동물향이 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무베드라는 품종에서 날 수 있어요. 혹시 호기심에 이런 와인을 구매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시라 품종을 100% 쓴 와인은 찾기가 상당히 쉬운데요. 무베드 같은 품종은 블렌딩 와인에 많이 쓰기 때문에 100%만 쓴 와인을 찾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냥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소똥 냄새의 원인은 브레타노마이세스라는 효모균 때문입니다. 줄여서 브렛이라고 하는데요. 맥주를 양조할 때는 맛의 특색을 주기 위해서 종종 일부러도 사용하는 효모균이에요. 근데 와인을 양조할 때는 적당한 양이 쓰이면 와인의 특색을 주고 복합미를 더해줄 수 있는데 이게 과한 양을 쓰게 되면 그야말로 소똥 냄새, 헛간 냄새로 와인이 이렇게 풍미가 도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향은 호불호가 상당히 심한 편인데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과해도 와인의 매력으로 즐기시는 것 같은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시기 힘들어 하시죠. 맥주 양조할 때는 제품 형태로 나와 있는 이런 효모균을 쓰는데 와인에는 그러면 이 효모균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천연 효모 형태로 수확한 그 포도 껍질에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효할 때 이게 자연스럽게 섞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와인 양조통, 양조 시 쓰는 이런 도구들에 효모균이 붙어 있다가 양조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포도 껍질에 붙은 천연 효모균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깨끗하지 않은 양조 기구들로 인해서 의도치 않은 효모균들이 섞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 보통은 와인 생산자들이 수시로 양조장 내부랑 이런 양조할 때 쓰는 도구를 깨끗이 청소하는데요. 문제는 안 그런 도면도 조금 있어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린 포도 품종이나 두 번째 말씀드린 브렛 효모균에 의한 동물향은 내추럴 와인이든 일반 컨벤셔널 와인이든 상관없이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 리덕션이라는 화학적인 현상이 일반적으로 내추럴 와인에서 나는 헛간 냄새의 이유인데요. 리덕션이 뭔지 한번 알아보고 이 향이 날 경우에 어떻게 와인을 다뤄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한국어로는 환원, 영어로는 reduction, 불어로는 reduction이라고 하는데요. 즉 산화의 반대말이에요. 산화된 와인은 느낌 오시죠? 톡 쏘는 이런 식초 냄새 아니면 상한 그 사과 같은 냄새가 납니다. 와인을 열어두고 일주일 후에 드셔보시면 와인이 산화된 게 이거구나 라고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와인의 산화는 과한 공기 접촉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와인은 이걸 일부러 와인의 특색을 주기 위해서 이런 테크닉을 쓰기도 하죠.
반대로 공기 접촉을 너무 안 시키면 이런 리덕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서 축축한 버섯 냄새, 마구간 냄새, 소똥 냄새 같은 게 날 수가 있어요. 그럼 와인에 공기 접촉을 시킨다, 공기 접촉을 시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를 들면 컨벤셔널 와인은 와인 양조 중에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와인에 적절히 공기 접촉을 시켜줘요. 바토나지, 피자지, 수티라지, 르몽타지 같은 건데요. 이런 작업은 왜 하냐면 밑에 침전물이 가라앉으면 이 침전물을 위에 맑은 주사랑 섞어주기 위해서 보통 해요. 아니면 이 양조통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다른 양조통으로 와인을 옮길 때 또 이런 작업을 하고요. 하여튼 다양한 이유로 컨벤셔널 와인에서는 와인의 공기 접촉을 어느 정도는 시켜줍니다. 근데 내추럴 와인은 이런 인위적인 양조 작업을 아예 안 하거나 정말 최소한으로만 합니다. 쥐라 지역에 유명한 옥타방이라는 도면이 있는데요. 여기 내추럴 와인 메이커가 이제 앨리스라는 여자분이세요. 그분은 극단적으로 와인 양조 시 인위적인 작업을 하지 않기로 유명하세요. 포도를 송이째 그냥 탱크에 넣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포도 자체가 맛있고 건강하면 스스로 좋은 와인이 된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 도면 와인을 마셔보면 정말 순수하고 정말 맛있어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내추럴 와인 중 하나입니다. 리덕션은 처음에 공기 접촉이 부족하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추럴 와인 양조법대로 하면 와인이 공기 접촉을 할 일이 적어지면서 이런 소똥 냄새 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맛있다고 해서 조금 값을 주고 내추럴 와인을 샀는데 이런 시골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마시느냐. 리덕션에 의해서 이런 안 좋은 냄새가 날 경우에는 공기 접촉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공기 접촉을 조금 시켜주면 금방 이 냄새가 해결이 돼요. 우리에게는 디켄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비싼 와인에만 쓰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내추럴 와인 마실 때는 좀 싼 와인이라도 필요하면 이 기술을 씁니다. 대개 디켄터가 있으시면 와인을 붓고 조금 흔들어 주시면 돼요. 디켄터가 2개 있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한 곳에 넣고 다른 디켄터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예요. 한두 번 해서 냄새가 날아갈 수도 있고 10번 이상 해줘야 되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중간중간 조금씩 테이스팅을 해보시면서 상태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것도 너무 많이 해주면 리덕션에서 점점 와인이 산화되겠죠. 보통 예민한 컨벤셔널 와인을 디켄팅 할 때는 그 디켄터 안에 와인을 따를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콸콸콸 와인을 따르는 동작에도 와인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맛이나 향이 변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내추럴 와인의 이런 경우에는 마구잡이로 흔들어 주셔도 돼요. 불어로는 스쿠에라고 하는데 그 소주 따기 전에 막 흔들듯이 거침없이 흔들어 주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해주면 리덕션 현상도 사라져서 불쾌한 냄새도 없어지고요. 와인 안에 숨어있던 이렇게 갇혀있던 아로마들이 활짝 피어나서 와인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풍미도 좋아진답니다.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오렌지 와인, 심지어 스파클링 와인도 필요하면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집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여전히 소똥 냄새가 난다, 이런 분 계시죠?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두 번째 원인인 브렛 효모균 때문일 확률이 높아요. 이건 뭐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드셔야 돼요. 또 요거 보시고 내추럴 와인 마시려면 그러면 이제 디켄터를 하나 사야겠군 하는 분들 계시죠. 있으면 좋은데 굳이 장비를 너무 늘리지 않고 싶은 분들은 그냥 물병 같은 걸 쓰셔도 됩니다. 물론 사용 전에 이제 이런 물병이 깨끗한지 음식 냄새나 이런 차 냄새가 배이진 않았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하고요. 저는 가벼운 식사 자리에는 이런 아이들을 많이 씁니다. 이런 조그만한 디켄터에 와인을 조금 따라서 흔들어서 마셔보고 와인 맛이 더 좋아지면 이제 이걸 계속 쓰는 거죠. 뭐 한 병이 다 안 들어가긴 한데 조금씩 추가해주면서 천천히 이렇게 디켄팅을 시켜서 마시기도 해요. 요건 더 작은 건데 더 조그맣게 테이스팅 해보고 싶을 때는 이제 요런 병을 쓰기도 하고요. 차를 쓸 때 따르는 요런 병 있죠? 요런 걸 쓰기도 해요. 집에 뭐 요런 물병 같은 게 있으시면 요런 걸 쓰셔도 되고요.
난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하는 분들은 이런 플라스틱 통을 쓰셔도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정말 깨끗이 씻은 다음에 어떤 잡균이나 냄새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쓰시는 게 좋아요. 물론 클래식한 디캔터도 쓰긴 쓰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런 작은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설거지도 편하고 실용적이고 혹시 깨져도 마음이 덜 아프잖아요. 자, 여기까지 내추럴 와인에서 나는 소똥 냄새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소똥 냄새가 과하게 나는 내추럴 와인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다행히도 많은 내추럴 와인 메이커들이 일단 깨끗하게 양조하기도 하고 양조법도 계속 발달되면서 예전만큼 이렇게 무식하게 소똥 냄새로 도배되는 와인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추럴 와인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